이따 들어간대요. 소민이들 딱 나온다. 진짜 딱 붙어있어요 지금. 여기만 안 튄다. 그러니까 뜨는데. 왜 채팅만 계속 보고 있어? 속도 이신가봐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시험만. 시험만 오고요. 다시 또. 귀엽게 생겼죠. 나온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팀윤진 매니저 전솔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윤진 2014년 마무리를 저희 윤종무 대표님과 이사님 두 분이랑 저희 선수 네 분이랑 같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희 윤종무 대표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팀준심 대표 윤종목이라고 합니다. 선수 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항상 개인적으로 영준 선수랑 같이 운동 영상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뜻깊게 2014년 마지막 날을 STV에서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저희 또 4명이서 같이 한 자리에서 이제 운동이 아닌 저희 내년 이제 일상이나 올해 있던 일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많은 재밌는 방송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우선은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 공통적인 질문 일반인들 분도 질문을 하실 만한 내용들을 저희 준비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궁금하신 사항이 선수분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랑 다이어트를 쉬실 때 식단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한번 질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맨 끝에 계신 김영준 이사님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윤진 김영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즌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아무자비로 저는 비시즌에 아침에 이제 그 센터에 나올 때 현미 햇반 4팩이랑 닭가슴살 4팩을 항상 들고 나오거든요. 항상 비시즌이건 시즌이건 이제 내가 먹어야 될 이제 탄수화물량과 이제 단백질량을 꼭 챙겨 먹고 그 외에 이제 비시즌기에는 먹고 싶은 것들 뭐 편하게 그 시즌기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비시즌기 때는 편하게 좀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 좀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시즌기에는 이제 유산소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예, 시즌기 때는 유산소를 많이 하는데 비시즌기에는 유산소 좀 안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윤진 만보경입니다. 저도 지금 피트니스 선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윤짐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시즌, 비시즌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이어트식을 항상 하기는 하거든요. 항상 하는데 그 대신 비시즌은 다이어트식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고구마를 주로 먹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밥도 안 먹고 보통 이제 고구마를 먹는데 웬만한 우리 여기 윤종묵 대표님이나 김영준 인사님이나 비슷한 양만큼 먹는 것 같아요. 예. 하나 들어왔는데 네. 시즌 때는 몸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보디빌딩 하기 전에 모델 쪽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한 3, 4kg 정도? 예, 근데 이제 머슬 쪽으로 바꾸고 나서 거의 한 8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먹는 양도 이제 많고 그리고 또 운동량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많이 늘어서
이게 체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시즌하고 시즌하고 저는 이렇게 크게 뭐 먹는 거에 차이는 없지만 양의 차이, 그리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그 대신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났을 때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쌓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도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지금 질문 하나 들어온 거랑 같이 엮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조절 스트레스는 다들 어떻게 해소하시냐? 정말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윤짐 화정점 주은상 트레이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식단 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 편인데, 식단 일기를 쓰면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하루 동안 내가 먹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건 안 먹어야 되겠다. 혹은 네,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약간 좀 피드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기 때는 조금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탄수화물도 뭐 고구마를 먹게 되면 고구마 양이라든지 닭가슴살 양이라든지 심지어 야채까지도 양을 직접 재서 이제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비시즌기에는 거의 뭐 한 풀이 수준이죠. 네, 먹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먹어치우는 편인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조금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비시즌기에는 또 살이 찌면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많이 먹는데 그거에 또 스트레스 또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계속 순환이긴 한데, 네, 이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께 예. 실시간 질문 들어온 거랑 같이 엮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기 때는 유산소 운동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좀 남들보다 좀 유산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지방도 많이 끼는 스타일이고, 복근을 한 6개월 동안에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없애버리는 게 저의 그 또 나만의 또 장점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한 이틀 만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에 유산소를 진짜 한 4번씩 합니다. 4번씩 하고, 짧을 땐 3번 하고, 진짜 힘들 때는 2번은 꼭 하고요. 그만큼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않게 빠지는 것 같아서, 유산소는 항상 뭐 1시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산소를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4번을 항상 돌아가면서 합니다. 뭐 사이클 1시간, 한 번은 사이클 1시간, 그 다음은 이제 유산소 런닝 1시간, 그 다음은 이제 뭐 스테퍼를 1시간 하든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제가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질문 보니까 런닝머신 하실 때 뭐 뛰어야 되는지 걸어야 되는지 질문 여자분이 하신 것 같은데, 유산소를 하실 때는, 지방을 태우실 때는 이 근육 운동 하시는 분들은 절대 뛰시면 안 돼요. 뛰시는 것보다 빠른 걸음으로 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 런닝머신으로 따졌을 때는 한 5.5에서 5.8, 조금 빨리 걸으시는 분들은 6.0으로 해서 걸으시는 게 좋고요. 뛰지 않으시는 게 지방을 연소시킬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뛰어서 1시간을 그대로 똑같이 뛸 수 있다고 하면은 지방 연소가 되겠지만, 뛰었다 줄였다 뛰었다 줄였다 하는 거는 지방 연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좀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새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근육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 잘 붙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안보경 이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려운 거 시키세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근육이 좀 많이 잘 붙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약간 남성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이게 타고난 체질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을 남들보다 조금 덜해도 많이 붙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먹는 거나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근육량을 늘릴 수도 있죠. 그나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잘 붙는 사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질문을 넘겨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다이어트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식욕도 폭발도 오고 운동이 죽어라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이사님들 뭐 선수분들 질문 드려서 멘탈 관리 방법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사님 멘탈 관리. 저 같은 경우에는 헤비급 선수다 보니까 뭐 식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능적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고 뭐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냥 엄청 먹어버려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체중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이즈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헤비급 선수다 보니까 뭐 시합 뭐 한 2주 3주 남아도 그냥 많이 힘들고 멘탈이 좀 깨진다 싶으면 그냥 편하게 먹어버려요. 그리고 2배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멘탈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 죽어도 하기 싫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으로 푸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오히려 이제 마음이 괴롭거나 그러면 운동을 더 이렇게 세게 한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뭐 죽어도 하기 싫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몸이 정말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예 하루 정도 쉬어버리든가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죽어도 하기 싫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죽어도 하기 싫을 때는 다들 똑같지만 술 먹고 다음 날이겠지. 네, 술 먹고 술 드시고 다음 날 이제 숙취 해소가 안 돼가지고 운동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또 저 같은 경우 술 먹고 다음 날 조금 펌핑감도 더 잘 오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제가 생각은 항상 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시합 뛸 때는 어차피 시합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는 비시즌이기 때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술을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음식 편하게 먹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자기가 그거를 해주는 게 좋지 1년 내내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만의 관리법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일주일에 복근 없애기 뭐 이런 거 술 뭐 편하게 먹고 준비할 때는 또 확실히 준비하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진짜 하기 싫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시즌기 때는 왜 달콤한 게 되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뭐 자몽을 조금 먹는다던가 아니면 다크 초콜릿을 조금 먹는다던가 자꾸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은데 네, 달콤한 걸 조금 먹으면서 약간 달래주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다시 운동하면 또 이제 잘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또 저희가 준비한 질문 하나 또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윤짐 대표님, 이사님, 선수분들 많이 양성하는 센터로 유명한데 다양한 시합 경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시합들 질문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시합 경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대보협 시합을 계속 뛰었거든요. 대보협 계속 시합을 뛰다 보니까 되게 뭐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무거워요. 무겁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런 시합을 계속 많이 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합을 망친 경우가 있는데 시합 당일날 이 염분 로딩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시합을 이렇게 되게 망친 그런 에피소드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제는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시합을 많이 뛰고 좀 화려한 시합도 많이 뛸 예정인데 좀 그럴 예정이에요. 너무 대부분 시합만 뛰다 보니까 그런 화려한 그런 에피소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시합. 네. 저는 팀윤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뭐 뷰티바디나 그런 비키니나 스포츠 모델 쪽을 뛰다가 이제 팀윤짐 들어와서 우리 윤종우 대표님께서 이제 피규어 머슬이다 못생겨서 안 된다 머슬 바꾸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전향을 한 건데
그래서 잘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팀윤짐 여기 대표님하고 같이 그 미국 시합 그 머슬매니아 같이 갔을 때 제가 이제 외국 시합에서 처음으로 입상했던 저 피규어하고 머슬로 해서 이제 탑3를 했었죠. 그때 그 감동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뭐 우리 팀윤짐 뭐 선수들이나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기억,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정말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올해 시합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솔직히 한 5년 만에 한국 대회를 뛴 게 지금 나바 WFF 4월에 했던 한국 시합에서 그랑프리 했던 기억이 제일 크고요. 또 그때 또 우리 또 전 직원 식구들이 또 와서 응원해 줘가지고 또 무대에 섰을 때 또 그 환호성하고 이거는 가끔 꿈에도 나와요. 그게 그때 무대에서 서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텐데 이게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뭐 외국 대회도 뭐 많이 나가고 계속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뭐 나바 WFF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뭐 대회마다 좀 틀리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나가면 꼭 1등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전에 머슬매니아에서는 솔직히 할 만큼 많이 했고 뭐 1등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 또 시합을 뛰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또 여기 안보경 선수랑 이게 주은정 선수랑 또 호주를 갔다 왔는데 또 틀려요. 또 틀리고 또 뭔가 재미를 또 느꼈어요. 저희가 또 거기서 또 운 좋게 또 안보경 선수는 또 메달을 또 딸 수 있었고 예, 또 주은정 선수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던 시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팀윤진 선수들은 조금 식구들은 외국 대회 쪽으로 좀 많이 경험을 많이 쌓게 하려고 제가 이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요. 아무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 대회인 것 같아요. 그때. 네, 저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갔었던 호주에서 열렸던 WFF 대회가 좀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요. 대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올해 하반기 시즌에 있었던 시즌 자체가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내가 선수로서 몸을 조금 만들어서 시즌을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들어온 거 안보경 선수님은 키가 크시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지. 안보경 선수도 여자입니다. 왠지 다른 선수분들에 비해서 키가 좀 더 크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몸무게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최종? 그래서 제가 키가 지금 172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로 조금 크죠. 체중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시즌 때는 62? 예. 수분 조절 다 해서 62 나가요, 제가. 근데 평소에는 거의 이제 70 가까이 그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제가 머슬 쪽으로 바꿨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운동을 하지만 알면서도 왜 수치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예. 이 체중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는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위에서 해주는 말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예전에 제가 더 체중이 한참 덜 나가고 했을 때보다 살이 더 많이 빠졌냐 그래요, 저한테. 뭐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한 10kg 빠졌냐, 오히려 10kg 쪘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체중이 다가 아니구나. 근데 어떤 이제 그 바디 쉐이프라든지 그다음에 그 옷 사이즈 있죠. 그런 걸로 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트레이닝복 스몰 사이즈를 입습니다. 못 믿겠지만 스몰 사이즈를 입는데 체중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편이고 지금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는. 실시간 질문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이나 하체 운동을 강도 높게 진행했을 때 다음날
근육통이 와서 컨디션 유지가 힘들다고 하시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통이 왔을 때 컨디션 유지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봤는데 근육통이 심했을 때 저도 운동 제 분할법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3일 분할로 합니다. 제가 헤비급 선수인데도 3일 분할을 고집하는 이유가 근육통도 약간의 그걸 감소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제 분할법은 가슴, 팔 하루 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어깨랑 등을 묶고요. 오전 오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하체만 그렇게 해서 3일 분할로 6일 운동을 루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등 어깨를 한 다음 날 하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되죠. 하체나 이제 등 부위.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육통이나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비시즌 때는 등하고 다리를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48시간의 시간을 두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면 조금 뭐 제가 근육 통증이나 이런 게 조금 사라질 거고요. 근데 시즌기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선수들이 다 갖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즌기에 대한 질문이라 그러면 좀 참으셔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안보경 선수님이 몸무게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새엄마 분께서 이제 왕팬이라고, 저도 안보경 선수 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거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한 달 정도 운동을 쉬었더니 힙 라인이랑 몸 라인이 많이 망가졌다. 저희 그러면 꿀공디 쭈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라인 관리법 도와주세요. 네, 아니. 제가 닉네임이 꿀궁디 쭈쌤이에요, 블로그에서. 네, 저도 원래 타고난 힙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만 운동을 소홀히 하면 저도 처져요. 그래서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꾸준히 하시는 거. 네, 힙라인 운동은 항상 하체 하실 때 조금씩 더 병행해 주시고, 서 계실 때도 조금 힙 익스텐션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거 습관적으로 그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준비한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이나 포징 연습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참고를 하시는지, 왜냐면 저희 팀윤짐 영상 보면은 되게 화려한 시합 포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부터 해서 안보경 선수 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뛰는 시합이 이게 정통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 뭐 이런 정통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 포즈가 제가 뛰는 시합들이 좀 점수가 반영되는 시합이 많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뛰었는데 외국을 나가다 보면 제가 뛰는 시합이 머슬매니아나 뭐 나바, WFF나 이런 데가 그 자유 포즈가 심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 그 흑인들, 백인들의 그 리듬감이나 이제 힙합감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애들이 이게 일단 춤추면 끝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근데 그게 또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춤 잘 추시는 뭐 황철 선수도 있고 뭐 춤 잘 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워낙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몸이라서 제가 나름 생각한 게 약간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 포즈 하실 때 보면 긴장해서 딱딱 끊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몸도 좋으신데 좀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로 좀 많이 그리고 혼자 집에서 연습 많이 합니다. 이게 많이 보여지는 데서 뭐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좀 그래야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데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또 혼자 또 모니터링하고, 와이프가 좀 많이 모니터링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제가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포즈 연습을 이게 몸을 만들기가 너무 제가 지방도 많고 해서 힘들다 보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포즈 연습을 솔직히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뭐 시합 한 며칠 남겨놓고 급하게 와이프랑 막 짜고 뭐하고 막 CD 만들고, 저희 식구들이 뭐 CD 만들어, 여기 전솔지 매니저도 뭐 저 메달 딸 때 항상 CD를 만들어줬던 그 장본인이고요. 저희 식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며칠 남겨놓고 급하게.
그러니까 뭐 포즈나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굴 따라하고 뭐 복사하고 뭐 이런 거보다 저한테 맞는 거, 그리고 저한테 제일 가장 돋보이는 거 쪽에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보입 시합만 뛰다 보니까 자유 포즈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규정 포즈만 잡고 그냥 뭐 비교 포즈만 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즈를 뭐 따로 이렇게 뭐 연습할 필요가 전혀 별로 없었고, 운동하면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잠깐 잡아보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여러 방면으로 시합을 뛸 예정이라 지금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시합보다는 이제 외국 시합을 좀 많이 나가는데, 제가 나가는 그 외국 시합도 이제 대표님하고 같은 근데 자유 포즈나 이런 쪽에 그 심사 점수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규정 포즈도 다 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그 다나린 벨리라는, 아실 거예요. 그 IFBB 거기 이제 프로 선수인데, 이제 제 롤 모델이다 보니까 그 선수의 일단 규정 포즈를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정 포즈를 어떤 기간을 두고서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 끝나고 틈틈이 잡아보는 거죠. 틈틈이 해서 몸에 배게끔 한 다음에, 그 자유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정 포즈를 넣되 거기서 이제 어떤 음악에 맞춰서 저만의 그런 그 몸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안무를 짜는데요. 저는 원래 이 트레이너 하기 전에 직업이 댄스 강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춤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추기 때문에 안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전에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이틀이면 다 해요. 예, 전에는 그냥 즉석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그냥 춤을 췄죠. 그래서 좀 관객들도 놀란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규정 포즈를 집어 넣어서 이제 저만의 것을 만드는 거, 예,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넉넉 잡고 시합 일주일 정도만 딱 준비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이크를 받은 이유는 저희 꿀공지쌤 시합을 제가 꾸준히 지켜본 결과 포징이 나날이 좋아지시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힙을 돋보일 수 있는 포징을 한번 보여주심이 어떠신가 하고 제가 포징을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보여주십시오. 몸이 시즌기 몸이 아니어서. 시즌기가 아니어도 포즈는 죽지 않습니다. 한번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라인을 살릴 수 있는 포징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라인업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라인 진짜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힙을 사선으로 들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조금 안 예쁘거든요. 살짝 정면에서 보일 수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이때 손끝이 너무 이렇게 뻗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팔이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힘을 자연스럽게 좀 풀어주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술을 진탕 드시고 나서는 운동을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쉬시는지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이 술 드신 다음 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저를 위한 질문인 것 같아서 아까부터 계속 유의 있게 봤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솔직히 좀 뭐 숙취 해소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진짜 어떨 땐 크게 토를 할 수도 있고,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운동을 할 때 유산소를 먼저 한 1시간 반, 2시간을 먼저 합니다. 이게 일단 배출을 해야 되고 나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때 그때 웨이트를 하는데,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세게는 못 합니다. 세게는 못 하고
약간 강도를 낮춰서 대신에 해야 될 건 다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 분들이 저희 라이브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보충제는 운동 전에 먹는 게 좋나요? 윤서영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 보충제 많이 드시는 김용준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 직후에 대부분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고,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바로 그 단백질 쉐이크나 아니면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준비한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개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나 이사님 분들은 시합 준비 기간을 대충 계획을 어떻게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부터 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합 다이어트 기간 한 4개월 정도 잡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막 빼는 걸 잘 못해서 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먹어가면서 4개월 정도 잡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식사를 하고, 이제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이어트하게 좀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잡고 좀 길게 해서 조금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항상 다이어트해요. 근데 보통 시합을 준비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예,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왜냐면 중간에 조금씩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먹지 않으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평소에도 제가 다이어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양을 많이 먹는데 한 3개월 전부터는 그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줄여요. 예, 줄여서 거의 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g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번, 5번. 예, 좀 활동이 많은 날은 뭐 6번까지도 먹어요. 6번까지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마지막 식사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좀 줄이고, 주말에 한번 이제 일반식 먹고 싶은 걸 좀 먹다가 시합 한 달 전부터 아예 일반식을 끊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쭉 줄어들더라고요. 체중도 많이 빠지고. 예, 뭐 하셨나요? 의자가 부셔졌네요. 예, 그래서 준비 기간은 대표님이 의자를 부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예, 그렇게 해서 평소에 쭉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의자가 부셔졌네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6개월을 다이어트를 해보고 또 급하게 할 때는 뭐 3개월 만에, 올해 뭐 11월 달에 WFF는 진짜 3개월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몸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정도도 만들어 왔고, 근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제가 먹을 것도 먹고 뭐 편하게 준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또 3개월 준비했을 때는 짧게 빡세게 하지만은 그 짧은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고 나면은 또 괜찮은 그런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달에 또 리프리스트, 호주에서 열리는 리프리스트 아마추어 뭐 프로 디비전이 있어요. 3월 22일 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랑 여기 안보경 선수랑 여기 주은정 선수랑 나가야 돼서, 또 이제 제가 헬스 TV에서 또 계속 살이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또 제가 지금 공복에 제가 125kg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자를 본의 아니게 부셔버렸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라이브 방송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 11, 1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벌크를 하겠다고 비키니 선수가 네, 도전을 했다가 이제 벌크가 아니고 살크가 돼버리는 바람에 1년 내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너무 힘들었고 거의 20kg 가까이 이제 감량을 계속 대회 나가면서 계속 뺐던 케이스여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 다시 살찌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네, 또 쪘네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지금 다이어트 잡고 있고요. 네, 3월 달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네, 점점 저도 대표님처럼 더 감량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이사님 분들이 시합장을 계속 다니시면은 각가지 조금 다른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합장만의 좀 다른 특색이나 다른 점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시합도 많이 들어오고 뭐 프로 대회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회라는 게 많이 들어오고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솔직히 이 피트니스나 저희 트레이너 그리고 선수분들이 술 무대가 많아지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뭐 머슬매니아도 있고 대보협 대회도 있고 뭐 나바 대회도 있고 뭐 올해 또 열렸던 또 올림피아 그 대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대회들이 많은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또 내년에 또 여러 대회가 또 들어온다고 저도 살짝 귀뜸은 받았는데 그 대회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뭐 저번에 박수희 교수님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회마다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 대회를 뛰면 이 대회를 못 나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희 교수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대회마다 조금 틀린 거라고 하면 이제 머슬매니아 같은 경우 특히 비키니나 모델 같은 경우 저도 뭐 심사위원을 제가 머슬매니아 같은 데서는 몇 년째 해봤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게 솔직히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모델에서 제 주종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신에 제가 외국 대회를 어떤 선수보다 제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볼 줄 아는 건 있는데 진짜 심사를 할 땐 힘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머슬매니아에서 비키니 선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키니 선수라고 하면 라인을 많이 봐요. 뭐 복근이 나오고 뭐 근육량을 좀 보고 비키니 선수인데 그렇게 보진 않고 전통적인 여자 모습 그런 모습에 뭐 콜라병 같은 몸 그런 진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바나 WFF에 이제 스포츠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또 틀리게 약간의 또 운동형 그런 몸 있잖아요. 뭐 복근도 조금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올해 저희 와이프를 보면 돼요. 저희 와이프 뭐 세계 대회에서 머슬매니아에서 항상 1, 2등 하는 그랬었는데 그런 친구인데 올해 WFF 한국에서 세계 대회 할 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모험 자체가 여기 주은정 선수도 같이 그때 있었을 거예요. 같이 서서 그때 입상을 하고 우리 와이프랑 이게 시합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심사 자체가 정확한 것 같고 내가 그 시합에 내가 1등을 한다 항상 내가 1등을 해서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1등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시합을 맞춰서 나가는 게 그리고 아까도 또 안보경 이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솔직히 안보경 이사는 비키니나 모델 몸이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고요. 얼굴 이쁜데 미소도 이쁘고 이쁜데 일단 몸이 이게 웨이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웨이트를 안 좋아할 때는 조금 이게 비키니나 그쪽에서 괜찮았는데 웨이트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몸 체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히 헛물 캐는 그런 저희 와이프처럼 맞지 않는 대회를 계속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실망감 오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이 사람은 포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보다 자기한테 맞는 대회, 자기한테 맞는
그런 뭐 클래스나 이런 데에 나가는 게 종목도 정하는 게 제일 그게 올바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회마다 특징은 다 있어요. 머슬매니아도 그렇고 뭐 보디빌딩을 말하면은 머슬매니아 보디빌딩도 그렇고 나바나 WFF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나바 WFF는 나바도 뛰어보고 WFF도 뛰어봤는데 나바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거 중에 엄청납니다, 진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진짜로 시합을 한번 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석호 대표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합장만에 느꼈던 분위기 머슬이랑 네, 대회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시즌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대회 저 대회를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 그냥 경험을 해보자는 심정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네,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대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회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자기한테 맞는 카테고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비키니로 시작을 했지만 어떤 비키니는 저한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비키니 대회는 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조금 피규어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다음 시즌부터는 네, 지금 몸 만들고 있고요. 외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키니로 이제 출전을 조금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통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반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충제를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시는데 대충 대표님은 또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안보경 선수는 여자를 대표로 해서 보충제를 또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제 섭취 방법이나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고 했던 옛날 뭐 싸이월드나 뭐 그런 데서도 질문을 제가 진짜 하루에 한 20개, 30개씩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직접 달아주고 했던 것 중에 거의 90%가 보충제 섭취 방법이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충제는 많이는 사놨는데 종류별로 이제 다 사놨는데 어떻게 먹는 건 모르시는 분들. 근데 저도 정확하게 그거를 알게 된 지가 진짜로 크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사놓고. 근데 그게 보충제 먹는 방법이나 섭취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알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섭취를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걸 맞춰서 먹고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고 해서 지금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걸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글루타민하고 BCAA를 먼저 먹습니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공복 유산소를 해요. 유산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프로틴을 먹습니다. 프로틴 먹는데 당연히 저희 프로틴이겠죠. 저희 프로틴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께 제가 왜 그러냐면, 전 다이어트 할 때는 예민하신 분들은 단맛이 많이 나고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하거나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그 중에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 때도 저희 보충제를 만들 때도 그렇고 단맛을 굉장히 그 화학 재료 같은 거를 거의 안 넣고 아예 안 넣고 단맛을 내는 거를 천연 재료로 해서 그냥 조금만 넣고요. 거의 그래서 저희께 조금 밍밍합니다. 맛이 밍밍한데,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나 이럴 때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충제를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또 프로틴을 먹습니다. 프로틴 먹고 그리고 웨이트 끝나고 나서 BC랑 글루타민을 먹고 그 다음 유산소를 합니다. 유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끝나자마자 프로틴을 또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웨이트 할 땐 그렇게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취침 전에 그때는 다시 이제 단백질을 먹고 그 BC랑 글루타민이랑 같이 먹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이 B6랑 B12 뭐 이제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이걸 따로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보충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이나 올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늘리진 않아도 돼요. 이게 무조건 다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선수다 보니까 운동량도 많고 그래서 많이 먹기는 많이 먹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이게 먹는다고 다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나서 직후에 그러니까 한 번에서 2번 정도. 예, 일반 여자분들은 그렇게만 드셔도 되고, 너무 또 이거 좋다고 많이 먹으면 거의 이것도 살로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보충제를 드시면서 운동도 정말 강도 있게 해주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 뭘 먹어요? 도대체 운동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뭘 먹었길래 몸이 저러냐. 예,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조금 솔직히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물론 이제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을 골라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서 몸을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있나? 다 하셔가지고. 저희 대표님과 이사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고중량 운동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실지 보면은 되게 막 위태위태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깔리겠다 이런 느낌도 막 받고 정말 원판이 5장씩 막 껴있고 이러면 저는 정말 불안한데 어떤 느낌으로 그걸 들어 올리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고중량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깔릴까? 이걸 내가 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예, 고중량이 제가 헤비급이다 보니까 중량을 좀 많이 치는 건 사실인데 이 정도 하면 다칠까? 그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차피 저는 보조자가 항상 저는 같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조자가 없으면은 좀 운동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더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파이팅하고 이런 게 좋아서 혼자 예민하신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특히나 무게가 많이 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가 있어서 제가 맥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 친구들이 저희 뭐 길경태 매니저라고 있는데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계속 무게를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하시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다칠 위험도 많이 적고요. 새로 들어온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체 비만은 걷는 게 좋은가, 뛰는 게 좋은가, 뭐 사이클을 타는 게 좋은가에 대한 꿀국리 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타고난 하체 비만이었죠. 이제 위에는 상의를 55 사이즈를 입고 하체는 거의 뭐 77 사이즈에 육박하는 이런 언밸런스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스쿼트가 좋다, 런지가 좋다더라 해서 그런 동작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더 불균형을 초래를 하더라고요. 하체가 근육이 더 많이 붙으면서 훨씬 더 사이즈가 더 커져버리는 불상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쿼트를 하더라도 점프 스쿼트를 한다든지 런지를 하더라도 뭐 점프 런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유산소성으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칼로리도 소모를 하면서 네, 같이 그렇게 병행을 했더니 조금 더 많이 잘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일반인분들도 많고 트레이너를 조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트레이너의 직업적 장래는 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너의 뭐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뭐 트레이너 뭐 일대기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진짜로 제가 말을 전해드리면 진짜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같이 고충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싫어해요. 이게 트레이너를 한다고 하면 옛날 분들은 트레이너를 왜 하냐, 회사를 다녀라, 기술을 배워라. 또 저같이 초중고 운동만 한 초중고 대학교 운동만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고요.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집에 뭐 쫓겨나서 이제 몰래 운동하고 그랬죠. 했는데 이게 트레이너라는 그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60만 원씩 받고 진짜 마감하면서 이제 집에 뭐 걸어 다니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 다니고 근데도 좋았어요. 돈은 안 되는데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 그랬고 그리고 또 회원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운동은 평생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장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피트니스 클럽 자체도 이게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도 많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굴하지 않고 이제 11년 됐죠. 11년 동안 한 길만 계속 본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바보 같다, 뭐 20대 놀아야 되는데 왜 안 노냐. 그래서 뭐 제 주위에 솔직히 친구들도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저는 20대 때 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놀아본 적이 없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시합 나가고 이게 돈 벌면서 했던 것 같고 또 저랑 같이 또 지금 뭐 이사님이랑 이제 같이 있으신 분들도 보면 제가 거의 하루에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 11시까지 수업을 매일 강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개인 몸 관리나 시합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또 소홀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를 보고 오기 때문에 제가 망가진 모습을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팀연주임 식구들이 지금 한 150명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줘요. 제가 모이면 얘기를 해주는 게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왜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된다. 뭐 다른 걸 해야 된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그 사장들이나 업주들이 조금만 베풀어주고 조금만 덜 갖고 가고 조금 더 챙겨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에도 그렇지만 내년에 또 결혼하는 커플이 좀 많습니다. 많고 뭐 특히 저희 또 사내 커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또 전 매니저님도 이제 내년에 또 결혼을 또 사내 커플 1호였죠. 우리 사내 커플 1호신데 저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사내 커플이라고 해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남녀 관계인데 막을 수 없는데 또 각자의 역할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저 올해 같은 경우가 또 저희 이대점의 이고은 실장이라고 여잔데 특히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뜻대로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도 평생 직장을 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참 저는 매력 있고 장래성도 밝고 진짜 저희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월급도 많이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옛날 분들하고 틀리거든요. 네, 트레이너를 좀 무시하시는 그 어른들이나 보시면은 얼마를 버는지 알면은 좀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장래성이나 이런 건 충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저희 팀윤짐 식구들 내년 2015년 내일이죠. 상반기 시합 준비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까지 이제 대보입 시합을 계속 뛰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대보입 시합만 뛰다 보니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좀 폭넓게 뭐 해외 쪽도 나가보고 싶고 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시합 뛸 계획이 있고
전반기 시합은 지금 그 5월에 이제 나바 시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 준비하고 있고 그 시합 보고 나서 이제 후반기는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는 국내 시합 계획은 없고요. 상반기 때 3월 22일에 있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주은정 선수하고 같이 또 가서 그 세계 대회 WFF죠. 나바하고 예. 그 시합 계획이 있고요. 하반기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일단은 3월 달 이거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 좋은 성과가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조금 해드리면 여기 김영준 선수는 진짜 제가 옛날부터 봤던 친구예요. 봤던 친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떻게 어릴 때 제가 또 운동을 배울 때 같이 옆에서 배우고 있었던 잘은 몰랐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말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떻게 김영준 선수를 얘기했냐면 김영준 선수는 제가 보는 게 너무 커요. 솔직히 저보다도 체형적으로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항상 영준이는 조금만 해서 세계대회 외국대회 나가면 굉장히 좋을 친구다 그런 거를 제가 항상 어필을 많이 했고 조금 더 넓게 가자는 의미지 뭐 대법에 있다고 해서 뭐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김영준 선수는 이제 사업을 또 이제 같이 저랑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세계를 이제 넓게 다니면서 이렇게 운영을 이게 또 시합도 많이 나가고 아마 저보다 충분히 더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너무 체형적이나 정신 멘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좋은 건 저보다 술을 안 먹으니까 일단 그리고 항상 식스팩은 갖고 다니니까 뭐 이런 거는 이게 또 제가 또 저는 이제 시합이 저는 항상 뭐 즐기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3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프리스 대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후반기는 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죠. 올해 6월달에 나바 월드 나갔었는데 뭐 동양인 치곤 잘했다고 했어요. 뭐 25명 중에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동양인 저 혼자여가지고 대기실에서 진짜 구석에서 말도 안 통해가지고 진짜 칼라크림 바르고 한 2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저 아예 서포트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탑6 안에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6등이라는 등수는 안 받아봐서 뭐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좋았던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떨어진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바도 한 번 더 도전해볼 탑3 안에는 도전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일 지금 걸립니다. 지금 애가 3월달에 나와서 지금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팀윤에 있게 되면서 진짜 많은 기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사실 세계대회도 사실은 2015년, 16년 그때쯤 되면 한번 나가볼 수는 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제 기대보다 항상 먼저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께서 이번에도 3월 달에 또 리프리스트 클래식 나가게 되는데요. 주어진 대회 뭐 최대한 준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할게요. 질문 하나 들어온 것도 답변 듣고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윤종목 대표님과 김영준 선수님이랑 운동하는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 헬스TV 손석구 대표님께 게시판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운동 영상도 보고 싶어요.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보여드리라고 가슴 좀 보여주십시오. 이사님 대표님. 가슴 운동 영상도 보고 싶다고 이윤성님께서 네 가슴 운동 꼭 보여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윤짐 2015년도 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표님, 이사님 두 분
선수님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운동하는 모습도 이렇게 바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냥 식상하게 그냥 운동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 운동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희에 대한 얘기 궁금하신 거를 서로 이렇게 질문 받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피디님하고 이제 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이 내일부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 영준 선수 또 여기 또 안보경 선수, 주은정 선수 또 저희 또 헬스 TV에서 많이 활약할 거니까요. 보면은 또 다들 시합 준비해서 몸이 계속 변할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많이 변할 거고. 그러니까 또 변하는 모습 보시면은 또 질문이 또 많이 틀려지실 거예요. 궁금해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밌게 또 답변해 드리고. 아무튼 내년도 저희 팀윤짐 열심히 또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헬스 TV에서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